허블의 법칙. 자, 허블의 법칙에서, 자, 외부 은하의 스펙트럼을 관측을 했어요. 네, 외부 은하의 스펙트럼 관측. 네, 그랬더니 뭐가 나왔냐면, 자, 대부분의 은하에서는 대부분 은하가 무슨 편의를 나타냈어요? 대부분은 아요? 대부분 은하에서, 여기 적색 편의가 적색 관측된다. 편의가 나타났다. 그게 중요해. 적색 편의가 나타났다. 네, 자, 적색 편의는 언제 일어난다 그랬지?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후퇴하는 빛을, 어, 관측자하고 후퇴하는 빛에서. 그래서 두 번째, 거기 적색 편의라는 말이 나와 있죠? 네, 적색 편의는 뭐가 적색 편이냐면, 관측되는 빛의 파장이, 자, 수선의 원래 위치보다 네, 이렇게 되는 거야. 관측되는 빛의 파장이 원래 빛의 파장보다 길게 관측되는 현상이에요. 이 현상을 우리는 적색편이라고 부르는 거야. 네, 자, 붉은 길게 관측된다는 게 뭐냐면 네, 적색 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길게 관측된다. 적색편이다라고 부르는 거거든. 네, 그래서 세 번째, 그러면 은하의 적색편이가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 이유는 자, 은하 간에는 서로 어떻다는 얘기야? 은하 간에는 네, 서로 멀어진다는 얘기지. 네, 자, 그러면 서로 멀어진다라는 말은 또 무엇을 나타내느냐면 우주의 팽창을 의미하는 거죠. 네, 어, 쉽게 얘기하면 우주가 팽창하기 때문에 서로 멀어지더라 이런 얘기예요. 자, 네, 그럴 때 자, 네 번째 후퇴 속도를 어떻게 구하는지 나와 있어. 후퇴 속도는 다음과 같이 나와요. 후퇴 속도 V는 자, 람다분의 델타 람다 값으로도 표현하고 곱하기 C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 네, 그런데 자, 요것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람다 제로분의 그래서 람다 제로 마이너스 람다 다시의 절대값 곱하기 C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 네, 자, 그러면 요게 무슨 말인지 거기에서 나와 있는 게 한번 봐봐. 자, 거기에 자, 원래 파장값이 주어져 있죠. 그 밑에 그림에 네, 세 번째 그림이잖아. 400 나노미터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네, 700 나노미터까지 있는데 네, 자, 먼 은하는 조금 자, 오른쪽으로 조금 이동했지. 네, 근데 매우 먼 은하는 어때? 오른쪽으로 많이 이동했죠. 네, 그렇게 그 양을 편의량이라고 불러요. 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V는 후퇴 네, 속도를 의미해. 네, 자, 후퇴 속도. 자, 킬로미터 퍼 세크 이렇게 나와요. 킬로미터 퍼 세크. 네, 자, 그 다음에 람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네, 원래 빛의 파장. 네, 원래 빛의 파장이고 그 다음에 데이터 람다 값. 요것은 람다 제로 마이너스 람다 다시 이렇게 표현한 거하고 똑같은데 이게 네, 바로 편의량이에요. 네, 그 다음에 C는 빛의 속도야. 네, 빛의 속도. 빛의 속도는 얼마냐면 초당 30만 킬로미터예요. 네, 킬로미터 퍼 세크 이렇게 되는 게 바로 여기에서의 이
후퇴 속도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자, 이 네. 공식 매우 중요해요. 알겠니? 네. 이 공식은 매우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자, 그 밑에 이제 허블의 법칙이 나와요. 그래서. 네. 자, 허블의 법칙은 무슨 법칙이냐면, 자, 은하의 후퇴 속도는 첫 번째, 은하의 후퇴 속도는, 자, 그 은하까지 거리에, 그 은하까지 거리에 비례한다.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래서, 자, 후퇴 속도 V는 H 곱하기 R로 표현되거든. 네. 자, 그랬을 때 여기서 H는 허블 상수고요. 네. R이 은하까지의 은하의 거리예요. 네. 자, 요게 바로 후퇴 속도를 나타내는 방법이야.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허블 상수 H는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네. 자, 가로축을 거리, 세로축을 속도로 나타냈을 때, 자, 가로축을 거리, 세로축을 후퇴 속도로 하는 그래프의 기울기가 바로 허블 상수가 돼요. 네. 자, 그러면 이 허블 상수는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우주가 얼마나 빠르게 팽창하는가, 우주가 얼마나 빠르게 팽창하는가를 자, 알려준다, 나타낸다라는 얘기예요. 네. 자, 이게 바로 허블 상수 H의 의미야.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그래프를 하나 배워보면 저기서 X축을 거리라 그랬잖아. 네. 자, X축을 거리 해서 메가파섹으로 나오고요. 네. Y축을 후퇴 속도. 그래서 킬로미터 퍼 세크로 나오는데 네. 자, 어떤 천체들이 뭐 이런 형태로 나와 있을 때 네. 여기에 기울기, 요거의 기울기가 바로 허블 상수 h가 된다. 자, 거리 r분의 후퇴 속도 v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r분의 v는 역시 후퇴 속도를 나타내는 이 허블 상수. 그래서 허블 상수는 우주가 얼마나 빠르게 팽창하는가를 알려준다라는 얘기야. 네. 알겠죠? 자, 네.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썼던 식하고 두 개의 식이 동시에 만족할 수가 있겠네. 어떤 식이냐면, 자, 이런 식이죠. 자, V는 아까 뭐라 그랬어? 후퇴 속도는, 자, 람다분의 델타 람다 값 곱하기 C 값이 후퇴 속도라 그랬죠? 네. 자, 근데 이 식에 의하면은 이것도 HR도 후퇴 속도잖아. 네. 요 식을 동시에 같이 외워야 돼요. 알겠네? 네. 요식을 동시에 알아둬야 되는데. 그러면 이 허블의 법칙의 의미는 뭐냐? 허블 법칙의 의미. 즉, 무슨 얘기냐면, 자,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이거 봐봐. 자, 후퇴 속도는 그 은하까지 거리에 비례한다라 그랬잖아. 네. 그러면 멀리 있는 은하는 더 빠르게 멀어진다는 뜻이야. 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은하는 팽창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네. 자, 팽창한다라는 얘기야. 이렇게 해서 허블이 우주가 팽창하는 거를 밝혀내요. 네. 그러면 이제 우주관이 팽창 우주관으로 바뀌겠지. 네. 그래. 자, 그래서 자, 세 번째 이제 뭘 배우냐면 우주의 팽창을 볼 거예요. 네.
자, 이거 되게 중요해. 우주의 팽창. 자, 그런데 거기에서, 자, 우주의 중심은 있냐, 없니? 우주의 중심이요? 우주의 중심. 음, 중심은 없어요. 네, 자, 우주의 중심은 없고, 우주의 끝은 있어요. 네, 자, 이렇게 알아둬야 돼. 자, 그러면, 자, 우리 은하, 나선 은하 모양으로 이렇게, 막대 나선 은하지요. 네, 자, 이렇게 나선팔이 막 감겨 있는데, 우리 은하는 이 정도 나선팔 위치에 있거든. 네, 자, 자, 그러면 태양계가 여기 중심 쪽이네. 네. 자, 지구에서 볼 때, 자, 우주 중심은 이쪽 방향이니? 우주 중심. 이 방향인가요? 네. 맞아? 우주 중심이요? 우주 중심 방향은 우리 은하의 중심 쪽에 있을까요? 아니요. 그러면 이쪽에 있니? 우주 중심 방금 없다고. 자, 우주 중심 네, 방향은 따질 수가 없어요. 네, 왜냐면 우주 중심에 없다 그랬는데 중심 방향 어떻게 따져? 네, 그래서, 자, 그렇게 보기 중에 우주의 중심은 어느 쪽이다, 막 이런 말이 나오면 무조건 틀린 말이야. 네, 자, 그러면 이제 우주의 나이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봐봐. 네. 자, 우선 속도라고 하는 거는 뭐분의 뭐죠? 또요? 시간분의 속도. 거리요. 봐봐. 시간분의 거리죠. 네. 그러면 여기에서 시간은 바로 뭐죠? 시간의 속도분의 거리. 속도분의 거리가 되죠. 이 시간이 우주의 나이 아닐까? 네, 그래,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V는 HR이었는데, 네, 자, 여기에서 속도분의 거리잖아. 네, 시간 T는 속도 V분의 거리 R인데, V는 HR이죠? 네, 그래, 이렇게 지워지면 뭐가 돼? H분의 1이니? 네, 그래, 그러면은 이렇게 되잖아. 우주 나이는 허블 상수의 역수다. 네, 역수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주의 나이도 계산이 됐네? 네, 자, 그러면 우주의 크기는 어떻게 계산할까? 자, 우주의 크기는 네, 관측 가능한 우주는 있지. 네, 빛의 속도로 멀어질 때가 최대야. 네, 자, 후퇴 속도가 쉽게 얘기하면은 후퇴 속도가 빛의 속도일 때 네, 최대가 된단 말이야. 네, 왜냐하면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른 건 없어요. 네, 그러면 우주가 이제 팽창하면서 은하도 가장 멀리 있고 가장 빠르게 후퇴하는 은하는 빛의 속도가 되겠지. 네, 그러면 자, V는 HR에서 이거를 빛의 속도 C로 계산을 해봐. 이거를 네, 빛의 속도는 HR 이렇게 나오겠죠. 네, 그래, 그러면 우주의 크기가 바로 R이잖아. R. 네, 자, R은 어떻게 돼? H분의 C가 되죠. 네, 이게 우주의 크기예요, 이게. 네, 네, 이렇게 해서 우주의 크기까지 허블의 법칙으로부터 다 계산할 수 있네. 네, 이해됐네? 네, 그러면 우리 우주의 팽창까지 끝났어요. 네, 그러면 이제 우주의 팽창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으니까 이제 뭘 배울 거냐면 팽창하는 우주론 두 가지를 배울 거예요. 네, 자,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허블 법칙 이후에 자, 우주관, 우주론이라고 나 있죠? 네, 허블 법칙 이후에 자, 어떻게 된 거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자, 우주는 정지해 있다. 아인슈타인이 얘기했어. 네, 그런데 우주는 팽창할 거야 라고 얘기한 사람이 르베트르하고 프리드만이 얘기했거든. 네,
자, 프리드만. 근데 이 두 가지가 싸워. 쉽게 얘기하면은. 네. 그런데 허블이 자, 은하 간 거리가 멀어져. 네. 이거를 해서 뭐야? 우주는 팽창한다. 이걸로 바뀌는 거야. 네. 자, 우주는 팽창한다 나왔는데 우주 그러면 팽창하는 우주론이죠. 네. 자, 허블 우주에 팽창하는 우주에는 뭐가 있냐면 빅뱅설하고 네. 그다음에 정상 우주론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요. 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배울 거란 얘기야. 빅뱅 네. 우주론하고 정상 우주론의 차이점이 뭔가. 그거를 한번 배워보자. 네. 자, 허블 법칙 이후에 우주론에는 자, 빅뱅 우주론과 정상 우주론이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우주는 둘 다 어떻게 된다고요? 팽창. 둘 다 팽창을 한다고요. 얘도 팽창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우주가 팽창하는데 우주 질량, 전체 질량. 네. 질량은 빅뱅 우주로는 변화 없어요. 네. 불변이야. 네. 근데 정상 우주로는 증가해. 네. 없는 데서 물질이 생긴다는 뜻이야. 정상 우주로는. 네. 그러다 보면 세 번째, 밀도 봐봐, 밀도.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죠. 네. 근데 질량은 빅뱅 우주로는 변함이 없는데 부피는 계속 커져. 네. 그럼 밀도는 감소하겠지. 네. 얘는 일정해요. 네. 부피가 커지는 만큼 질량이 새롭게 탄생한다는 얘기야. 막 없는 데서. 그 네. 다음에 네 번째, 자, 우주의 온도. 자, 빅뱅 우주로는 팽창하면서 우주의 온도가 낮아져요. 네. 자, 그런데 정상 우주로는 온도가 일정해요. 네. 자, 주장한 사람이 누구냐? 네. 학자들은 얘는 가모프, 얘는 호일이라는 사람 등에 의해서 정상 우주론이 이제 뭐야 설명이 된단 말이야. 네. 자, 그럴 때 빅뱅 우주론은 있지? 네. 이런 거예요. 그림으로 살펴본 조그만 우주일 때 점이 네개가 있거든? 네. 근데 커다랗게 상승을 해도 점 간의 거리는 다 멀어졌지만 네개예요. 네. 근데 정상 우주론은 조그말 때 점이 네개였거든. 네. 근데 이게 팽창하면서 자, 점 간의 간격이 똑같아. 네. 그리고 점이 늘어나. 네. 이게 정상 우주론을 그림으로 설명하는 내용이야. 자, 네.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생긴 거지? 네.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자, 정상 우주론은 없는 곳에서 질량이 새롭게 막 만들어진다는 뜻이 되는 거지. 네. 됐니? 네. 네, 이거 다 썼죠? 아직요. 네. 필요한 거 써봐. 네. 됐습니까? 네. 자, 그럼 그 밑에 빅뱅 과정을 알아보자라고 나와 있죠? 네. 자, 이 과정을 이제 수아가 제대로 이해를 해야 돼. 거기에 조그맣게 잘 기록을 한번 해보자. 네. 자, 빅뱅설의 빅뱅 우주론은 어떤 과정이 거치냐면 첫 번째, 자, 우주 생성은 자, 138억 년 전 네. 고에너지, 고밀도의 한 점이 네. 폭발해서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주가 생성되거든. 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에서 있지 우주 생성이 될 때 빅뱅 3분 내에 있었던 일을 선생님이 여기다 써줄 거예요. 네. 빅뱅
3분 내에 일어났던 일. 네. 자, 이것들을 한번 쭉 써볼 테니까 봐. 순서대로야. 네. 자, 첫 번째, 기본 입자들이 있었어요. 기본 입자는 존재했어. 자, 기본 입자는 뭐냐면, 쿼크하고 전자 등등은, 자, 빅뱅 초기 3분 내에도 존재했단 말이야. 네. 그런데, 자, 이제 그 기본 입자들 중에 우주의 온도는 매우 높았거든. 네. 굉장히 높았어요. 그런데, 자, 이제 양성자가 생겨요. 자, 양성자는 쿼크 중에 U쿼크라는 게 있거든. 네. U쿼크가 두 개, 또 D쿼크가 한 개가 이루어져서 양성자를 네. 만들어. 네. 근데 U쿼크의 전하량은 있지? 네. 플러스 3분의 2짜리거든. 네. D쿼크는 마이너스 3분의 1짜리예요. 네. 그러면 수아야 이거 한번 계산해봐. 플러스 3분의 2짜리가 두 개면 3분의 4지. 네. 그리고 3분의 1이 마이너스짜리 더하면 전체 전하량 얼마가 돼? 1이요. 그래, 그래서 우리가 양성자를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거야. 네. 자, 이렇게 양성자가 생긴 다음에, 그 다음에는 중성자가 생겨요. 네. 자, 중성자 형성이 돼. 자, 얘는 U커크가 몇 개가 만들어지냐면, 한 개가. 그 다음에 D커크가 두 개가. 그래서 전하량은 0이 되겠지. 네. 자, 지금 요 순서대로 생겼는데, 자, 네 번째. 자, 우주 온도가 매우 높았어요. 네. 자, 이때 양성자가 에너지를 받아서 중성자가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중성자가 양성자를 만들면서 에너지가 방출이 돼. 네. 이 반응이 동등하게 일어났어요. 네. 자, 동등하게 일어났으니까, 자, 다섯 번째, 초기에는 그래서 양성자 수하고 중성자 수는 몇 대 몇이었겠니? 1대1이요. 맞아요. 1대 1이었다. 네. 그쵸? 동등하게 일어났으니까 이렇게 됐겠지. 네. 근데 있지, 여섯 번째. 자, 시간이 흐르면서 우주가 온도가 낮아져요. 네. 자, 하강하면, 자, 우주의 온도가 낮아지면서 어떤 반응이 억제가 될까? 자, 주위에서, 우주 네. 주위에서 에너지 흡수하는 반응이, 억제. 흡수가 어려워지지? 네. 억제가 돼요. 그러면 저 두 개 반응 중에 어떤 게 힘들어져? 음. 양성자가 네. 에너지를 받아서 중성자가 되는 네. 반응이 억제되겠지. 네. 그래, 반응이 억제가 된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억제되면, 자, 저 숫자가, 자, 양성자 대 중성자의 수가 변하겠죠? 네. 몇 대 몇으로 변하니? 음, 누가 이, 더 많니? 네? 어떤 게 더 많아? 예, 중성자가 아니라, 어? 그, 여기 맞아요? 2번 우주에 존재한, 이거 아닌데? 아니야, 지금 63페이지에 빅뱅 과정 알아보자. 그 밑에다 쓰는 거야, 지금. 아, 저 다음 지금 페이지 펴고 거기에, 있었어요. 자, 3분 내에 일어났던 일들 설명해 주는 거야. 거기 아무것도 없어요. 네. 지금 선생님이 써주는 걸 그대로 따라서 써보란 얘기예요. 네. 그러면 봐봐. 아까는 양성자하고 중성자비가 1대1이었지. 네. 근데 양성자가 중성자 되는 반응이 억제가 되잖아. 네. 그러면
중성자보다 양성자가 훨씬 많을 거 아니야. 네, 그럼 몇 대 몇으로 되냐면 7대 1이 돼요. 네, 7대 1이 되는 게 바로 요때가 이렇게 선생님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자. 이게 양성자야. 셋, 네,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게 다 양성자. 네, 양성자. 그 다음에 중성자가 요게 중성자. 네, 자, 7대 1이죠. 네, 근데 질량은 거의 양성자 한 개 대 네, 중성자 한 개가 거의 똑같아요. 네, 알겠니? 네, 자, 지금 선생님은 3분 내에 있었던 일을 설명해 줬지. 네, 그래서 빅뱅인데 3분 후에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헬륨 원자핵이 나타나. 네, 자, 헬륨 원자핵 형성. 자, 헬륨 원자핵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여기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 다음에 네, 중성자가 두 개라 그랬죠? 이렇게. 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자, 요 양성자 하나가 바로 뭐가 되니? 이게 수소 원자핵이죠? 네, 수소 원자핵이에요. 네, 근데 자, 빅뱅 3분의 어떻게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결합하냐면 양성자 두 개하고 중성자 두 개가 결합해서 이 동그라미 하나가 헬륨 원자입니다. 네, 자, 빅뱅 3분의 뭐가 형성됐다고요? 헬륨 원자핵이요? 헬륨 원자핵이 생겼다고요.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봐야지. 자, 첫 번째 빅뱅 3분의 원자핵이 생겼을 때 자, 우주에 존재하는 수소와 헬륨 원자 핵수의 헬륨 원자의 수는 원자 수비는 몇 대 몇이야? 음, 저랑 우주에 존재하는 수소와 헬륨 원자 수비 몇 대 3대 몇? 1이요. 그렇지. 3, 12대 1이에요. 네, 네, 12대 1. 네, 맞아요. 12대 1. 그치?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우주에 존재하는 수소 대 헬륨의 질량비는 몇 대 몇이니? 여기 1대 4로, 아닌가? 1대 3이 아니고요. 1대 4, 아니지. 12대 4잖아. 12대 4. 자, 선생님이 딴 여기 거, 뭐라고 네, 썼어? 양성자 한 개하고 중성자 한 개 질량은 거의 똑같다 그랬지. 네, 그러면 여기 양성자 두 개, 중성자 두 개 들어가 있으니까 네 개죠. 질량 4라고 할 수 있잖아. 네, 근데 왼쪽에 수소 원자핵은 12개 있잖아. 네, 그러면 12대 4니까 네, 3대 1이잖아. 네, 자, 이게 바로 뭐냐면 빅뱅의 증거예요. 네, 자, 빅뱅의 증거. 자, 그래서 우주에 존재하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는 3대 1이 될 것이다. 뭘 네, 알아내냐면, 네, 자, 우리 스펙트럼 있죠? 네, 스펙트럼의 흡수선을 배웠잖아. 네, 스펙트럼 흡수선을 분석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네, 이게 바로, 자, 우주는 빅뱅에 의해서 만들어졌구나라는 거야.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빅뱅 38만 년 후. 네, 38만 년 후에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자, 첫 번째. 자, 원자 핵이, 네, 원자 핵을 먼저 얘기하지 말고, 우주의 온도가 낮아졌어요. 네, 우주 온도가
몇 K까지 낮아졌냐면 3000K로 낮아졌어. 네, 자, 우주가 3000K로 낮아지다 보니까 이제 네, 원자 핵이 전자를 끌어당겨요. 네, 원자 핵은 플러스를 띠잖아. 네, 전자를 끌어당겨서 중성 원자가 만들어져요. 네, 자, 중성 원자가 형성될 때, 이때 아주 중요한 현상이 발생해. 자, 물질 속에 갇혀 있던 빛, 이게 에너지거든? 네, 빛이 온 우주로 거의 고르게 방출이 됐어요. 네, 자, 온 우주로 방출된 이 빛, 자, 물질 속에 갇혀 있던 빛이 온 우주로 방출되었다. 이 빛이, 네, 자, 빅뱅의 또 증거야. 또 네, 한 증거야. 네, 이거를 이거를 뭐라고 부르지요? 우주 배경 복사 에너지라고 불러요. 네, 어, 그러니까 빅뱅 38만 년 후에 빛이 물질 속에 갇혀 있던 빛이 우주로 방출됐구나. 자, 물질 네, 속에 갇혀 있던 빛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기는 수소 원자핵도 있고 전자도 있고 여기에 헬륨 원자핵도 있고 그다음에 전자도 있고 수소 원자핵도 있고 또 전자도 있고 헬륨 원자핵도 이렇게 있을 때 있지? 네, 여기 속에 빛들이 이렇게 움직일 때 충돌에 의해서 이 물질 속에서 못 빠져나와. 네, 그런데 이제 원자핵이 플러스 두 개짜리가 전자를 이렇게 끌어당겨. 네, 이게 헬륨 원자핵. 네, 또는 수소 플러스 하나짜리가 전자를 끌어당겨. 수소 원자핵. 네, 그러면은 빛이 이렇게 통과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38만 년 후에 우주가 투명해져요. 네, 투명해졌다. 이렇게 알아두면 돼. 네, 자, 이게 38만 년 때 일어났던 일이야. 자, 그래서 빅뱅의 증거 두 가지를 선생님이 설명을 한 거예요. 네, 자, 이게 빅뱅 38만 년 후에 일어났던 일들이야. 네, 자, 그럼 한 장 넘겨봐. 자, 넘기면 뭐가 나와? 빅뱅 우주론의 증거 나오죠? 네, 그거 이제 한번 볼 거야. 자, 빅뱅 우주론의 빅뱅 우주론의 증거. 네, 자, 첫 번째. 자, 우주 배경 복사 에너지. 간단하게 우주 배경 복사라고도 불러요. 네, 자, 거기에 나온 거 봐봐. 빅뱅 얼마 후에? 빅뱅 38만 년 후, 38만 년 후 우주 온도가 몇 K? 3000K, 3000K로 낮아졌을 때, 네, 자, 물질 속에 갇혀있던 빛이 방출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네, 그래, 온 우주로 거의 비슷하게 방출되었어요. 네, 알겠니? 네, 근데 이거를 예측한 사람이 있단 말이야. 네, 예측을 누가 했냐면 거기 봐봐 가모프라고 얘기했지 가모프 네, 이 가모프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빅뱅에 의하면 네, 38만 년 후에 네, 이렇게 간단하게 하자 빅뱅 38만 년 후 방출된 네, 빛은 현재 네, 현재 파장이 더 길어졌어요 파장이 길어지고 그 다음에 온도는 낮아져서 우주 온도가 낮아져요 네,
그래서 3K 물체가 네, 대략 3K라고 하는 건 엄청 온도가 낮은 물체야. 네, 3K 물체가 방출하는 복사선으로 존재할 것이다.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한 거예요. 네, 근데 이거를 측정을 해놓은 사람이 측정한 사람이 있단 말이야. 네, 자, 누가 했냐면 펜디어스와 윌슨은 네, 펜디어스와 윌슨이라는 사람은 네, 지상 안테나예요. 네, 전파 망원경이라고 불러. 네, 자, 전파 망원경으로 온 우주에 고르게 분포하는 거의 고르게야. 고르게 네, 분포하는 에너지를 관측을 해낸 거야. 네, 근데 이 에너지는 약 2.7K 물체가 2.7K 물체가 네, 방출하는 복사선과 같더라. 네, 자, 복사선과 일치하더라. 라고 한 게 바로 우주 배경 복사를 관측한 내용이란 말이야. 네, 자, 그러니까 빅뱅의 증거가 발견됐으니까, 아, 빅뱅설이 맞아. 이렇게 되겠지. 네, 자, 거기 한번 봐봐. 자, 처음 측정한 7.3cm 파 해가지고 나오죠. 네, 그 그림 보면은 그런 형태의 복사선이 관측된단 말이야. 네. 근데, 자, 이 우주 배경 복사의 의미 봐봐, 거기. 자, 의미는 뭐니? 우주 배경 복사의 의미는, 그 밑에 쭉 설명 나와 있잖아. 우주가 팽창한다라는 거를 네, 알려주는 증거란 말이야. 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렇게 알아두면 돼. 과학이 발전함에 따라 우주 배경 복사 에너지를 측정하는 장비가 발달하죠. 네, 측정 장비가 발달하여 더 선명하게 측정할 수 있어요. 네, 더 정확히 관찰이 되는 거야. 네, 자, 거기 보면은 맨 처음에 펜지어스와 윌슨의 지상 망원경이죠. 지상 네, 관측. 네, 자, 그런데 거기서 보면은 그냥 전 우주가 뿌옇게 되지. 네, 근데 거기 옆에 보면은 호비 위성으로 관측했더니 전체가 뿌였던 거에서 조금 막 이렇게 뭐라 그럴까 진하고 흐리고 하는 부분들이 나타났지. 네, 그리고 WMM이 있고 플랑크 위성으로 관측할 때가 가장 뚜렷하게 잘 관측이 되더란 얘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자 우주 배경 복사 에너지를 끝내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증거가 뭐라 그랬어? 번째 증거요? 빅뱅의 두 번째 증거. 번째 증거는 우주에 존재하는 거기 수소와 맨 밑에 헬륨. 나오잖아. 우주에 존재하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일 것이다. 라고 했는데, 자, 스펙트럼에 흡수선을 분석했단 말이야. 네, 흡수선 분석으로 3대 1임이 밝혀지는 거지. 네, 자, 그래서 우주 팽창에 대한 빅뱅 증거가 두 가지가 발견이 됐어요. 네, 알겠죠? 네, 그래서 우주는 팽창한다라는 것을 팽창하는 우주에서도 빅뱅설을 받아들인 거야. 네, 됐죠? 네, 이거 지워도 될까요? 네, 네, 지우고. 그 다음에 이제
빅뱅 우주의 한계가 나오지. 거기 보면은 네, 세 번째 빅뱅 우주론의 한계. 네, 자, 세 가지가 있어요. 빅뱅 우주론의 한계라는 거는 뭐냐면 첫 번째 우주의 지평선. 네, 우주의 지평선 문제가 생겨. 자, 우주의 지평선 문제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자, 우주 배경 복사 에너지가, 배경 복사 에너지가 전 우주에서 거의 고르게 발견된다 그랬죠. 거의 고르게 네, 분포한다 그랬지. 네, 그래, 분포하려면 이란 뜻이야. 네, 자, 우주 배경 복사 에너지가 전체가 이렇게 고르게 분포하려면 우주의 끝과 끝이 우주의 지평선 끝과 끝이 네, 물질이나 끝에 네, 물질, 에너지 이것들이 교환돼야죠. 네, 그 등의 정보가 교환돼야 돼요. 네, 교환되어야 한다. 네, 근데 우주의 끝과 끝에서 물질이 교환할 수 있을까? 아니요. 안 되지. 네, 왜냐면 정보는 교환될 수가 없어요. 네, 왜? 왜 교환될 수 없어? 너무 멀리 있잖아. 네, 자, 우주의 끝과 끝이 에너지가 고르게 분포되려면은 네, 걔네들은 물질이 고르게 분포해야 되거든. 네, 고르게 분포한다는 말은 뭐냐면 그 물질들이 다 순환하고 섞인단 말이야. 자, 우리가 이런 말도 있잖아. 앞에서 배운 게. 연분비 일정의 법칙을 배웠죠. 네, 그래, 연분비가 일정한 이유가 뭐야? 해수가 순환해서 끊임없이 섞이지. 네, 그러니까 연분비가 일정하다 그랬잖아. 네, 그러면 우주도 마찬가지야. 우주의 에너지가 고르게 분포한다는 얘기는 물질 속에 갇혀있던 빛이 방출된 거 아니야? 네, 그러면 어느 곳에 물질이 많이 있다면 그 속에 빛도 많이 갇혀 있었겠지. 네, 그러면 거기서는 빛이 많이 방출된단 말이야. 더 다른 데보다. 네,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자, 우주에서 거의 고르게 빛이 방출됐다는 뜻은 물질도 거의 고르게 있어야 하는데, 우주의 끝과 끝에 물질이 교환이 돼야만 돼, 서로. 네, 정보가 교환돼야 하는데 우주는 너무 크기 때문에 정보 교환이 안 되잖아. 네, 그래, 빅뱅설로 이거를 어떻게 설명할 거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네, 빅뱅설로 설명이 안 된다는 뜻이야.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주의 편평성 문제가 또 설명이 안 돼요. 네, 자, 즉 무슨 얘기냐면 우주가 평평해. 네, 편평하단 말이야. 자, 그러려면, 즉 우주가 편평하려면, 자, 특정한 밀도 값이 있어야 되거든. 네, 유지되어야 한단 말이야. 네, 근데 이걸 설명할 수 없지. 왜? 우주의 팽창에 의해서 우주의 밀도는 감소한다 그랬어. 네, 질량은 일정하고 우주는 팽창하기 때문에 부피가 늘어나서 밀도는 감소하죠. 네, 자, 우주 밀도는 감소한단 말이야. 네, 감소한다. 그러면은 특정한 밀도 값이 유지되어야 평평한데 이 특정한 밀도를 설명할 수가 없게 되죠. 네, 거기 읽어봐봐. 관측 결과 우주는 거의 평평하다. 네, 평평한 우주가 되기 위해서는 초기 우주에서 지금까지 우주 밀도는 어떤 특정한 밀도 값이 유지돼야 돼. 네, 근데 그 특정한 밀도를 가질 수가 없어. 네, 왜? 팽창하면서 우주 밀도는 감소하니까. 네, 이 두 가지 설명이 안 되죠, 우선. 세 네, 번째, 자기 홀극의 문제예요. 자, 자기 홀극은 뭐냐면, 자석은 N극과 S극을 반드시 함께 갖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네, 근데 자기 홀극이야. 즉, N극만, S극만 가진
자석이 있다는 얘기예요. 네. 자, 존재해야 돼. 네. 빅뱅 얘기하면. 네. 근데 우리는 그거를 발견할 수 없잖아. 네. 그래, 그러면 그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얘기지. 네. 자, 그래,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뭐를 하는 거니? 잠깐만. 모기가 왔다 갔다 해서. 모기요? 어. 자, 모기 한 마리를 잡았어요, 네. 모기채로. 자,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러면 빅뱅 우주론에 한계가 있으니까 이걸 설명하기 위한 다른 이론이 나오겠지. 네. 그게 급팽창 이론이에요. 네. 급팽창 이론. 자, 요것은 우리가 인플레이션 이론이라고도 불러. 네. 자, 인플레이션 이론은 자, 뭐를 설명하기 위해서 빅뱅 우주론의 네. 한계를 설명하기 위해 네. 설명하기 위해 제안이 된 거예요. 알겠니? 네. 네. 자,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 이론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 자,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 테니까 한번 봐봐. 네. 자, 이게 팽창 전에는 이게 우주의 크기예요. 네. 우주 크기가 이렇고, 그 다음에 요 크기가 우주의 지평선이에요. 네. 자, 요렇게 된 게 급팽창 전이거든. 네. 자, 급팽창 전에는 이랬는데, 급팽창 후에는 이게 우주고요. 그 다음에 이게 우주의 지평선이에요. 네. 자, 이게 급팽창 후야. 네. 자, 그러면, 자, 잘 들어야 돼. 자, 우주의 크기가 급팽창 전에는 우주의 크기가 됐다. 우주의 지평선보다 작지. 네. 우주의 크기가 작으니까 요 안에 물질들은 충분히 어때? 서로 끝에서 끝까지 물질이 교환이 될 수가 있겠지. 네. 그래. 그 다음에 팽창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봐. 이렇게 팽창하면서 우주는 급팽창을 하면서 전 우주의 물질들이 고르게 존재할 수 있었다는 뜻이에요. 네. 이게 바로 급팽창 이론이야. 자, 그래서 급팽창 이론을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자, 이거 시간에 따라, 자, 우주 크기예요. 네. 자,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우주가 이렇게 되다가 급격히 증가해서 네. 이렇게 증가하거든? 네. 요 구간이 급팽창 구간이야. 네. 알겠죠? 네. 그러면 이 급팽창 이론으로는 세 가지를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봐봐. 첫 번째. 자, 우주가 전체적으로 공률을 가지고 있더라도 우주의 편편성을 설명하는 거예요. 네. 우주 생성 초기에 급격히 팽창하여 공간의 크기가 매우 커지게 되면 네. 압축되는 우주의 영역은 평탄하게 보이게 된다고 주장하면서 우주의 편편성을 그냥 설명해 버리는 거야. 네. 알겠죠? 그 다음에 네. 두 번째 봐봐. 우주의 지평선 문제는 우주 생성 초기에 우주가 급팽창하였기 때문에 팽창이 일어나기 이전에는 우주가 조그맸으니까 가까이 있는 물질들은 서로 교환이 가능했겠지. 네. 그래서 가까이 있었던 두 지역은 서로 정보를 교환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급팽창 전에 물질이 충분히 서로 교환될 수 있었기 때문에 네. 이것이 갑자기 팽창하면서 우주가 전 우주로 물질이 고르게 분포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야. 네. 그 다음에 자기 홀극 문제는 N극만 S극만으로 가진 자석이 존재해야 되는데 네. 이 자기 홀극을 가진 얘네들은
관측 가능한 농도보다 더 작아. 네. 그러니까 우주가 팽창하면서 얘네들도 팽창하면서 흩어졌겠지. 네. 그러다 보니까 관측 가능한 농도보다 더 작아요. 네. 그러면 관측 가능한 농도보다 작으니까 어때? 관측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지. 네. 그래서 자기올구 문제는 그렇게 해결해 버린 거예요. 네. 이게 부팽창 이론이야. 네. 알겠니? 네. 네. 자, 이게 우주론의 변화예요. 자, 네. 그래서 자, 우주론의 변화를 잘 보면은 우주는 처음에 정지하고 있었어 라고 하는 거에서 팽창이야 라는 걸로 얻어지고 팽창에서는 빅뱅설이야 라고 얻어지고 빅뱅을 설명할 수 없으니까 급팽창 이론이 나왔거든. 네. 자, 급팽창 이론까지 나왔는데 그 다음에 가속 팽창 이론이 나와요. 가속 팽창하는 팽창하는 우주를 볼 거야. 자, 우주의 가속 팽창. 자, 가속 팽창이라는 말은 뭐니? 가속행. 속도가, 팽창하는 속도가 점점 빨라진다는 뜻이거든. 네.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서 알아냈냐면, 자, 우주는 이렇게 되겠지. 우주는 중력이 작용하죠. 물질들 간에. 네. 중력 때문에. 자, 팽창 속도가 처음에는 폭발에 의해서 빵 하고 터질 때는 속도가 빨랐지. 네. 그러다가 팽창 속도가 중력 때문에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했어. 네.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네. 자, 분명히 우주는 속도가, 팽창하는 속도가 점점 감소할 거야. 왜? 중력에 의해서 물질들이 서로 끌어당기니까 네. 분명히 감소할 거야. 이렇게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 네. 자, 초신성 분석을 해봤어. 초신성 분석을 통해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어요. 네. 빨라지고 있음을 확인한 거예요. 네. 초신성 분석을 통해서 확인을 했어. 네. 그러면은, 왜 속도가 점점, 우주의 팽창 속도가 왜 더 빨라지지? 분명히 물질들은 서로 당기는 힘 때문에 중력으로 당기는 힘 모일 거란 얘기거든. 네. 모이는 힘 때문에 분명히 속도가 감소할 텐데 왜 빨라질까? 이거를 고민하는 거죠. 근데 네. 두 번째, 어떤 식으로, 자, 했냐면은 1A형 초신성 배웠죠? 네. 자, 1A형 초신성은 백색 외성이, 자, 주변 물질을 끌어당겨요. 네. 그래서 폭발하는 이걸 1A형 초신성이라고 불러. 네. 자, 근데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봐봐. 우주가 네. 일정한 속도로 팽창한다면, 네. 한다고 하면 잘 봐야 돼. 자, 우주는 중력 때문에, 자, 팽창 속도가 감소하는 경우에는, 네. 자, 초신성이 네. 더 가깝게 존재해야지. 네. 존재해야 함으로 네. 더 밝게 관측되겠죠. 네. 되어야 한다. 그런데, 그러나 더 어둡게 관측이 됐어.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 설명하는 거 봐봐. 자, 네. 여기가 지구가 있는데,
우주가 있지? 일정한 속도로 멀어질 때, 이게 일정한 속도일 때는 네, 우주의 크기가 이만해. 네, 근데, 자, 중력에 의해서 팽창 속도가 감소하는 우주에서는 초신성은 네, 여기에 있어야 돼. 1A형 초신성이. 네, 왜? 일정한 속도보다, 일정한 속도로 멀어지는 우주보다 분명히 작겠지? 네, 감소하면은. 네, 그러니까 더 가깝게 있어.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보다 더 가까우니까 더 밝게 관측돼야겠지. 네, 근데 더 어둡게 관측된다는 얘기야. 여기에 있는 것보다 더 어둡게 관측된다는 말은 실제로 1A형 초신성은 여기 있다. 이런 뜻이 되잖아. 네, 더 어둡게 관측됐으니까. 네, 그러면 이런 얘기야. 일정한 속도로 멀어지는 우주보다 더 멀리 있어? 그렇다는 얘기는 일정한 속도로 멀어지는 게 아니라 후퇴 속도, 즉 팽창하는 속도가 더 점점 빨라지고 있네? 이런 뜻이잖아. 네, 아니? 네, 그래서 가속 팽창하는 우주라고 나오는 거예요. 네, 자, 그래. 이제 가속 팽창까지가 우주론이 정립이 됐어요. 자, 네, 넘겨봐봐, 한번. 자, 넘겨보면 뭐가 나오냐면 처음에 빅뱅에 의해서 급팽창이 일어났죠. 네, 그 다음에는 우주가 천천히 팽창하지. 네, 그러다가 최근 현재에 오면은 그 나팔같이 생긴 거의 끝이 딱 위로 더 벌어지죠. 네, 그게 가속 팽창이거든. 그런 그림을 그린 거예요. 네,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자 우주 암흑 시대라고 나오지. 네, 암흑 시대에는 자 빅뱅 38만 년 전이에요. 네, 빅뱅 38만 년 후에 우주가 투명해졌다 그랬잖아. 네, 그게 중성의 원자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네, 알겠죠? 네, 자,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3단은 마지막이다. 암흑의 물질과 암흑 에너지예요.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 자, 첫 번째, 우리가 보통 물질이라는 게 있거든. 네, 자, 보통 물질은 육안으로 보이는 물질이야. 네,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물체. 네, 자, 이런 것들이 모두 보통 물질이에요. 자, 네, 우주에서 가장 쬐끔 우주의 가장 적은 양이야. 네, 적은 양이 존재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물질은 우주의 일부 아주 조금밖에 못 본다는 뜻이에요. 네, 그러면 어떤 것들이 보통 물질이냐? 사람, 눈에 보이죠? 네, 개 또는 산소, 수소, 별, 은하 뭐 이런 것들은 다 보통 물질인 거예요. 네, 눈으로 볼 수 있으니까. 네, 근데 두 번째, 암흑 물질은 육안으로 볼 수가 없어. 네, 확인 불가능해요. 네, 그런데 암흑 물질은 질량은 가지고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이 암흑 물질을 자,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없는 물질 이렇게 취급할 수 있을까? 아니요. 아니야. 분명히 질량을 가지고 있는 우리 눈으로는 확인이 안 되는 물질이지만 네, 얘네들은 분명히 우주에서 굉장히 큰 작용을 일으킨단 말이야. 네,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이 암흑물질 존재를 알 수 있는 현상들이 있어요. 네, 자, 현상들을 몇 가지 한번 보면은 첫 번째, 중력 렌즈 현상이 발생해. 네, 자, 중력 렌즈 현상이 어떻게 발견이 되냐면, 자, 여기에 지구가 있거든. 네, 지구에 관측계가 있어. 네, 근데 여기에 여기에 별빛이 있다고 보자. 별빛이 이렇게 진행한 거는 지구로 올 수 있어, 없어? 음, 어,
지금 없어요. 서점에 화살표 걷잖아. 없어요. 이 빛은 지구에 도달 안 해요. 네, 이렇게 온빛만 뭐야, 이렇게 온빛만 도달하겠지, 지구 쪽으로. 네, 여기에서 이 별빛이 이렇게 와야 지구에 도달하겠지. 네, 그렇단 말이야. 그런데 이 별빛이 있지? 여기 이게 암흑물질이야. 네, 암흑물질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별빛이 어떻게 도달하냐면 이렇게 진행하다가 있지. 이 암흑물질이 있는 곳을 지나면은 중력 때문에 별빛도 휘어져요. 네, 여기에 중력을 받는다는 얘기야. 중력을 받아서 끌어당겨진다. 네, 그러면 여기에는 분명히 뭔가가 있어야 되겠지. 네, 그래, 이 현상으로 우리가 여기에는 뭔가가 있어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지. 네, 자,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또 뭔가 보자. 자, 이거 다 지워도 되지? 네, 두 번째가, 자, 이거예요. 자, 두 번째는, 암흑물질의 존재, 두 번째는, 자, 은하의 나선 은하 중심에서, 자, 멀어질수록 있죠? 네, 은하의 네, 회전 속도가 급격히 증가하다. 네, 자, 증가하다. 이제 멀어질수록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 거예요. 네, 할 것으로 예상되었어요. 네, 그런데, 그러나, 자, 나선 팔의 회전 속도는 거의 일정했어요. 네, 자, 그러면 거의 일정한 이유가 뭐냐? 자, 뭔가가 얘네들 회전할 때 끌어당기기 때문이야. 속도가 빨라지도록. 네, 자, 그런 그림을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거리고요. 이게 속도인데, 이게 은하 중심이에요. 네, 은하 중심에서 멀어지면은, 자, 이렇게 속도가 지금 빨라졌다가, 그 다음에 거리가 멀어질수록 은하 나선팔의 회전 속도는 이건 예상을 할 때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네, 근데, 자, 우리가 관측 결과를 보니까 이렇게 나와. 네, 자, 그러면 여기서 똑같이 속도가 급격히 증가하다가 거의 일정하게 나오더란 얘기야. 네, 그러면 왜 이렇게 일정하냐? 그 얘기는 암흑물질이 존재해서 이 암흑물질이 그 나선팔에 있는 것들을 끌어당겨. 네, 그러다 보니까 속도가 변하지 않더라. 이게 두 번째예요. 그 네, 다음에 세 번째는 은하단에 네, 묶인 은하들은, 네, 자, 은하는 서로 멀어진다 그랬죠. 네, 은하들은, 자,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은하단은 네, 은하들이 무수히 많이 모여 있는 집단을 은하단이라고 하는 거야. 네, 근데 우리 앞에서부터 배웠듯이 은하는 서로 멀어진다 그랬잖아. 네, 은하들은 서로 멀어지기 때문에 네, 결국은 은하단에서 이탈하겠죠. 네, 은하단에서 이탈할 것으로 예상했어요. 네, 이탈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네, 이탈을 하지 않아. 자, 이탈하지 않고 그대로 은하단에 묶여 있다는 얘기야. 네, 그러면 얘네들이 이탈하지 않도록 뭔가가 끌어당겨 주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지. 네, 그래. 그래서 자, 은하단을 유지시키는 중력 또는 인력으로 작용하겠죠. 네, 작용하는 것이 있어야 돼. 그게 암흑물질이다. 네, 그래서 암흑물질의 존재를 우리가 이렇게 알아볼 수 있어.
그 다음에 네. 이번에는 네 번째 암흑 에너지를 배울 거예요. 자, 암흑 에너지는 있지. 네. 빈 공간에서 나타나는 에너지를 암흑 에너지라 하는데, 자, 우선 거기에 나온 대로 중력에 의한 수축을 한번 볼까요? 의한 수축. 자, 우주 안의 물질은 서로 중력을 가지고 있죠. 네. 우주를 구성하는 물질은 중력을 가지고 있어요. 네. 중력을 가짐으로, 자, 팽창하다가, 자, 이렇게 되는 거지. 팽창시키는 힘이 없다면, 네. 팽창시키는 힘이 없다면, 팽창하다가 다시 수축하겠죠. 네. 다시 수축할 것이다. 이게 바로 우주 중력에 의해 수축한다라는 거예요. 팽창시키는 힘이 없으면, 그치? 네. 중력은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니까. 네. 그런데 관측 결과 어떤 일이 발생했죠? 우주는 더 빠른 속도로 멀어지고 있더라. 그쵸? 네. 팽창하는 속도, 팽창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봐. 자, 우주의 물질의 중력에 의해 서로 모이려고 하다 보니까 팽창하는 속도가 감소하고 우주는 수축할 거야 그랬는데 네. 아니야. 우주는 더 빠르게 팽창해. 네. 그러면 이 우주를 팽창시키는 힘이 있다 이런 얘기 아니야? 네. 그래. 어떤 힘에 의해 우주는 더 빠르게 팽창하는 거야 라는 뜻이 되지. 네. 이렇게 해서 자, 우리는 암흑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네. 암흑 에너지. 그래서 세 번째, 암흑 에너지는 자, 우주의 빈 공간에서 잘 봐, 여기 봐. 우주 네. 빈 공간에서 네. 나타나는 에너지예요. 네. 그러면 우주가 팽창하면 팽창할수록 빈 공간이 커지지. 네. 그러면 팽창할수록 암흑 에너지는 많아지겠네? 네. 그래, 그래서 팽창할수록 가속 팽창이 되는 거야. 네. 그래서 가속 팽창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네. 자, 우주를 더 빠른 속도로 가속 팽창시키는 원인이 암흑 에너지다. 자, 팽창할수록 양이 증가하죠? 네. 그러면은 잘 봐. 네. 자, 제일 우주에 조금 존재하는 양이 보통 물질이고, 그 다음이 암흑 물질이고, 제일 많이 존재하는 게 암흑 에너지란 뜻이거든. 네. 자, 그러면 거기에서 암흑 에너지와 암흑 물질의 역할이 나오죠? 네. 그 역할을 보자.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 역할. 네. 자, 암흑 물질은 뭘로 작용하겠니? 중력. 중력으로 작용하니까, 네. 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중력으로 작용하죠? 네. 굉장히 중요한 거야. 중력으로 작용하여 초기에 뭐 생성을 시키죠? 음. 별, 은하 생성에 네. 굉장히 중요하지. 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별이 만들어지려면 성운이 중력 수축해야 되잖아. 네. 그러면 그때 이 중력에 의해 모여야 된다고. 네. 모이도록 하는 게 암흑 물질의 역할이에요. 네. 그 다음에 대신에 암흑 에너지는 중력을 이기고 팽창하려고 하는 거야. 네. 그래서 자, 빈 공간에 나타나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우주 팽창 초기에는
거의 없었죠. 네. 그런데 팽창할수록 양이 어떻게 돼요? 팽창할수록. 우주 에너지, 암흑 에너지는 양이 증가하죠. 네. 그래서 가속 팽창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네. 가속 팽창하는 우주의 원인이다. 가속 팽창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네. 이게 바로 역할이에요. 자, 그러면, 가속 팽창을 시키는 건 암흑 에너지 때문이구나. 이런 뜻이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우주의 미래. 이게 마지막 단어예요. 우주의 미래. 네. 자, 우주의 미래라는 거는 즉 어떤 미래냐면 우주는 계속 가속 팽창해서 커질 것이냐 아니면 팽창하다가 중력에 의해서 조그매질 것이냐 아니면 우주의 팽창하다 멈출 것이냐 이런 거를 따져야 되거든. 네. 자, 거기에 구성 요소가 나오죠. 네. 자, 이거 꼭 현대야, 현대. 네. 자, 현대는 자, 보통 물질이 몇 퍼센트? 4.9. 4.9%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전 우주에 존재하는 물질 중에 보통 물질은 됐다 조금밖에 없죠. 네. 암흑 물질이 몇 퍼센트? 26.8. 26.8%. 그 다음에 암흑 에너지가 68.3. 굉장히 많잖아. 68.3%예요. 이게 우주의 구성이에요. 네. 자, 그러면 자, 현재가 이렇다는 얘기지. 네. 그러면 과거에는 자, 이 비율들이 있죠. 어떻게 되냐면 암흑 에너지 비율이 제일 작았다가 네. 그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 자, 여기에 뭐 이런 식으로 이게 A, B, C라고 해보자. 네. 근데 이게 A, B, C라고 해볼까요? 자, 그러면 A, B는 감소하지. 네. C는 증가하지. 네. 자, 시간이 흐른 후에 증가하는 게 뭐야? 암흑 에너지겠지? 네. 그리고 보통 물질과 암흑 물질의 존재 비는 처음보다 작아지게 돼요. 네. 그거를 또 우리가 판단을 해야 돼. 그다음 두 네. 번째, 이제 우주의 미래를 보기 위해서, 자, 우리가 거기에서는 이걸 이제 한번 보자. 임계 밀도라는 게 있어. 자, 임계 밀도라고 하는 거, 우주의 밀도예요, 우주의 밀도. 네. 근데 우주의 밀도를 따질 때 임계 밀도라고 하는 거는 자, 여기에는 암흑 에너지가 없는 우주야. 네. 암흑 에너지가 없는 우주에서 그러면 암흑 에너지가 없으니까 가속 팽창 안 하겠죠? 네. 그러면 암흑 물질이나 보통 물질이 있으니까 얘네는 중력 때문에 팽창 속도가 서서히 어떻게 될까? 팽창 속도가 어? 음, 팽창 속도가 서서히 감소하겠지. 알겠습니다. 감소하다 네. 멈출 때 네. 우주의 크기가 딱 멈추는 거야. 네. 팽창 속도가 거의 점점점 감소하다 0이 되는 경우지. 네. 멈출 때 우주의 밀도를 네. 이걸 임계 밀도라고 합니다. 네. 자, 그럴 때 이 임계 밀도와 실제 우주의 밀도를 비교해서 우주의 미래를 결정하는데 우리가 열린 우주라는 게 있거든. 네. 열린 우주는 임계 밀도가 우주의 평균 밀도보다 큰 거예요. 네. 임계 밀도가 그냥 우주 평균 밀도 요거보다 커. 네. 실제 이거는 우주의 평균 밀도는 실제 값이에요. 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얘는 영원히 팽창하는 우주야. 네. 영원히 팽창. 자, 즉
우주의 밀도가 되게 작다는 얘기거든. 우주의 평균 밀도가. 그러면 평균 밀도가 작다는 얘기니까 중력이 굉장히 작게 작용해. 끌어당기려는 힘이. 네. 그러다 보니까 영원히 팽창해. 네. 그리고 얘네는 있지. 자, 말 안장과 같은 음의 공유를 갖는다고 불러요. 네. 우주가 음의 공유를 갖는다. 즉, 말 안장 같은 거 있죠. 말 안장 어떻게 생겼는지 알지? 네네. 위도 볼록 위에서도 봐도 쏙 들어가 있고 네. 옆에서 봐도 이렇게 들어가 있죠. 네. 그런 형태. 말 안장과 같은 공유를 갖는 걸 음의 공유를 갖는다고 불러. 그래서 네. 영원히 팽창하는 우주를 의미하게 돼요. 네. 근데 자, 닫힌 우주는 자, 인계 밀도보다 우주 평균 밀도가 더 커. 네. 그럼 봐봐. 우주의 평균 밀도가 더 크다는 얘기는 중력이 더 크게 작용한다는 얘기거든. 네. 그러면 팽창하다가 다시 수축해버려요. 네. 팽창하다 다시 수축. 이런 우주를 닫힌 우주라고 불러. 그리고 얘는 자 뭐라고 부르냐면 이거는 양의 공유를 갖는다고 부르거든. 네. 공유를 갖는다. 이게 양의 공유는 구 모양이에요. 구 모양. 알겠니? 네. 그 다음에 평탄 우주. 자, 여기에서는 임계 밀도하고 우주의 평균 밀도가 같아요. 네. 우주 평균 밀도. 이런 우주는 팽창하다가 속도가 0에 수렴해요. 네. 팽창 속도가 감소하다가 0에 수렴이야. 네. 자, 팽창 속도가 0이 되면은 0에 수렴한다는 얘기니까 완전히 0이 되지는 못하지. 네. 0에 수렴한다. 0에 가까워진다는 얘기야. 그러면 얘도 팽창하는 우주겠죠? 네. 그런데 얘네는 평탄 우주라고 불러요. 평탄 우주. 네. 평탄해. 자, 그러면 이거를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은, 자, 선생님이 그림을 하나 그려줄 테니까 봐봐. 자, 이렇게 하나 그려서 이게 시간이에요. 네. 그 다음에 여기에 우주 크기야, 이게 우주 크기. 네. 저, 음, 우주, 이게, 그리고 우주 크기. 자, 그랬을 때, 자, 거기 보면은 이제 우주가 여러 개가 나오는데, 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열린 우주예요. 네. 자, 열린 우주 봐봐. 우주의 크기가 계속 커지고 그렇죠. 있죠? 네. 이게 열린 우주고, 그 다음에, 자, 평탄 우주는, 자, 이렇게 되면서 이 기울기가 0에 가까워져. 0에 네. 수렴한단 말이야. 네. 그리고, 요게 평탄 우주. 그 다음에, 요게 닫힌 우주. 네. 그 다음에 여기가 현재예요. 요 세 개가 딱 만난 점, 여기가 현재거든. 네. 그리고 현재 우주 크기는 여기죠. 네. 현재 우주 크기야, 여기가. 네. 이런 그림으로 그릴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자, 잘 봐. 이 세 우주 중에 있지. 현재까지 팽창 속도가 가장 빠른 우주는 어떤 우주인지 이 세 개 중에. 열린 우주. 열린 우주예요?
수아야. 네, 선생님 질문한 거 잘 봐. 네, 현재까지 중에 네, 우주의 팽창 속도가 가장 빨랐던 우주가 누구냐 그랬잖아. 네. 그러면 팽창 속도는 뭐분의 뭐죠? 또는 시간분의 거리요. 시간분의 거리. 네, 자, 요게 시간이고 닫힌 우주는 네, 평탄 우주는 요게 시간이고 네. 열린 우주는 이게 시간이잖아. 아, 네, 걸린 시간이잖아. 그리고 우주의 네, 크기는 똑같잖아. 네. 그러면 누가 가장 빠른 거야? 닫힌 우주요. 그래, 닫힌 우주가 현재까지는 팽창 속도가 가장 빠른 우주지. 네, 자, 근데 실제 모형을 보면은, 자, 실제 모형은 그 뒷장 보세요. 마지막이다. 네, 자, 현재가 여기라고 하면은, 자, 여기에서부터 있지. 네, 자, 어떻게 되냐면 0에서부터 쭉 이렇게 올라왔다가 여기서 이렇게 기울기가 되거든. 네, 그리고 자, 이 점에서 이제 또 어떤 게 나오냐면, 자, 팽창 속도가 일정한 우주는 그거를 이거 먼저 그려야 되겠다. 자, 선생님이 다시 그려줄게. 자, 여기에서 이렇게 있을 때 이게 팽창 속도 일정이죠. 네, 기울기가 일정하잖아. 네, 팽창 속도가 일정한 우주의 모형이에요. 네, 근데 자, 이게 가속 팽창하는 우주예요. 네, 자, 그리고 자, 암흑 에너지를 고려하지 않은 평탄한 우주는 뭐냐면 이게 암흑 에너지를 고려하지 않은 우주야. 네, 암흑 에너지 없는 우주예요. 네, 자, 요 점이 현재거든. 요 세 개가 모인 점이 네, 여기가 현재야. 그러면 가속 팽창은 여기 봐봐. 여기에서 급팽창이지. 네, 급팽창을 초기에 했고요. 그 다음에 자, 기울기가 네, 접선의 기울기가 바로 접선 기울기가 가속 팽창에서 커지죠. 네, 증가하잖아. 네, 접선의 기울기가 커졌다는 얘기야. 여기 요 부분에서 접선의 기울기 크지? 네, 그건 가속 팽창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팽창 속도가 더 빨라지는구나 이런 뜻이야. 네, 알겠지? 그리고 팽창 속도가 일정하려면은 시간분의 우주의 크기가 일정해야 되니까 직선으로 나올 거 아니야. 거기에선 점선으로 나왔죠, 거의. 네, 그 다음에 암흑 에너지를 고려하지 않았으니까 중력만 작용하지. 네, 우주를 팽창시키려는 힘이 없으니까 어때? 중력만 작용하니까 팽창하다가 중력 때문에 점점점 팽창 속도가 줄어들다가 0에 수렴하는 거야. 네, 그런 우주는 이렇게 그려지더라요. 그런데 실제로 가속 팽창 우주이기 때문에 우리는 첫 번째 그림에 요걸 채택을 하는 거지. 네, 됐습니까? 네. 여기까지 이해 안 가는 거.